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국민의힘 오늘 당무감사위에 유익준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좀 정리하자면 우리 김한인 기자, 김종대 의원 들어오시기 전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그 후보 교체 5월 10일 새벽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두고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해서 후보 교체한 것은 당헌 당규상 근거 없다. 후보 교체는 불법한 행위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오늘 한겨레 칼럼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예, 잠시 뒤에 그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얼마나 말아먹으려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난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이럴 때 열무국수 하나 말아 드시고. 예. 이럴 때 아주 열지만 나는 국가는 말아먹지 않아요. 국수를 말아먹지 국가는 말아먹지 않는데 저들은 국가를 말아먹더라고. 약간 민망한데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죠. 그러니까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일련의 과정, 5월 10일 새벽 상황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비대위가 열렸고 선관위도 잇따라 열렸던 그 새벽 시간, 그 이후에 후보를 이미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를 선출 취소하고 새 후보를 세우고 했던 내용을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당시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이양수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크게 또 강제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의. 중간에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니까 윤리위가 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봐야 되는 거고. 가명. 예. 가명. 뭐 이렇게 단어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자, 그리고 다만 이때 비대위원이나 선관위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 당 상황을 감안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뭐 결과에 이건 당연히 불법한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처벌 수위가 이러고 이제 그냥 쓱 넘어갈 것 같은데요? 모르죠.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자 뭐 그 제목들은 굉장히 센 징계를 청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기한 대로 이게 강제력이 없고 그러니까 실체를 보자면 윤리위원회 거쳐갖고 지금 어쨌든 비대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좀 궁색하죠. 왜냐하면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전부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자 달린 사람 2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 벌써 오늘부터 그 권성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상했어요. 권영세 의원만 지금 책임진다는 그러니까 건가? 이분이 박근혜 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분인데 그때 이제 비선 실세를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름 보자마자 생각이 났었는데 하여튼 뭐 그랬다. 그렇다. 예. 오늘 논평이 굉장히 경쾌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이제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부터 쌍권인데 한 권 어디 갔냐. 그러니까 권성동이 세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그쵸. 알 수 있는 거는 권영세보다 권성동이 세다. 지금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야, 어떻게 보세요? 어떤 권이 세냐? 빠져나가는 권이 센 거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예, 그거는 일단은 간명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당원 내에서야 그 징계 사항이지만 정당법의 위반 소지도 상당히 정당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민주적으로 그 운영하게 돼 있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모든 어떤 국가의 지원과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받는 이유는 민주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공당으로서 그렇죠. 그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시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으시든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튕겨버린다? 이러면 나는 이거 즉시 고발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 당무감사한다는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그랬죠. 이거 당무감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늦은 겁니다. 이게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윤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어요. 그걸 또 비대위 영향권 안에서 둔다면은 이제까지 보았던 어떤 당내 갈등과는 차원이 또 다른 매우 심각한 갈등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차기 당 대표한테 이걸 넘길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에서 처분한다 그러지만 그 윤리위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는 새로운 당대표가 또 들어서서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만시지탄이고 시간은 계속 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동안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넘어가서 뭐 제대로 된 게 있나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있어요? 이준석 제명. 그렇지. 그건 정광석화처럼 그거 하나만 제대로 됐고 나머지 뭐 하나 된 게 없잖아요. 그것도 그 이상하게 지금. 난 사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를 네. 얘기하면 이준석 제명보다 그거 말고- 저는 네. 사실은 이양희 위원장이었나요? 네. 아 그때 그냥 그분 성균관대 그 예, 패션이 먼저 생각이 나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가 시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시 이준석 제명 때도 그냥 윤이 아니니까 이 사람 찍어내는 거 여기에 동원됐던 게 윤리위처럼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의 윤리위는 그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당 안에서 제대로 어떤 판단을 안 하면 그 정당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고발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당원들도 할 수 있고. 이 선관위의 회계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모든 정당의 등록 절차도 역시 그게 그 저 당 안에 아니라 공적 절차로 진행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당원 당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걸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게 내부적으로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렇죠. 뭐 예, 사실 굉장히 빼박이 있지. 당 내에서도 이렇게 근거가 있다. 이러면 책임을 묻기가 아주 용이해지고 이건 어떤 식으로든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 당 대표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거 예. 당내 갈등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박찬대 원내대표 대표 후보가 민주당 45명에 대한 내란 방패를 명단을 발표한 거랑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요 이제 말하자면 당무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를 인정한 요 두 개가 국민의힘의 존립에서 굉장히 서늘한 이슈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내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밟게 되면 지금 어쨌든 그 45명은 사후에라도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엔 이제 법적 규정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이거는 초창기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교체하면 그 전당대회에 투표했던 당원들 그렇지. 누구라도 예. 다시 고소할 수 있고 이거 정당 해산 사유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저는 뭐 징계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얼마나 엄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근거 자체는 이제 남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예. 문제가 있었다는 당무감사위원회 판단이 있었다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서늘한 일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하와이 가기 전에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큰일 난다. 니네 좀 있으면 위헌정당 된다. 해산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뭔가 이렇게 어겼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대선 후보가 됐던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집 그리고 총리 시절에 쓰던 공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지난 2일에 특검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22일 만에 강제 수사가 다시 착수가 된 것이고 아마 추가 소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라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사후에 선언문 뭐 이렇게 만들고 그걸 사인했다가 다시 없애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추미애 의원이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예. 제가 방송할 때 추미애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이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조사를 하고 예. 제보를 많이 받았대요. 그때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내란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꼭 본인이 대선에 거기에 나가려고. 나가야만 예. 했었었고 그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 예를 들면은 서로 목 하나를 쥐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그 상황이 만들어졌었다. 이런 취지로 그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알려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CCTV 영상도 찍혀가지고 막 소리를 다 챙겼다는 것도 나오고 한덕수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덕수는 자기는 본인의 계엄에 반대했다는 이런 걸 국회와 법원에서 주장해 함으로써 계엄의 어떤 반대편의 포지셔닝을 예, 했는데 지금 밝혀지는 진술은 그게 아니라 공모 내지 동조했다. 최소한 아무리 저기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어떤 소극적인 방조 그렇죠. 내지는 예. 어떤 그 동조거든요. 예. 그런데 내란죄는 대부분 사전 모의죄가 거의 지금까지 거의 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면은 당연히 피의자 조사를 받게 돼 있고 그래서 내란 음모냐, 내란 선동이냐
또는 모이냐 이거 전부 다 중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어떤 CCTV로 본 정황은 이거는 뭐냐면은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장관들을 부른 이유가 계엄 때 뭔가 구색을 의결 정족수 맞추려고 부르는 것도 있는 거고 11명을 채워야 된다는 아니 그래서 그 선포문 계엄 선포문 사후에 이제 작성한 거 관련해서 강의구 비서실장하고 둘 간의 말이 조금 엇갈려요. 그래서 강의구 비서실장이 그때 한번 열심히 조사를 받았었을 때 그때 그 추미애 의원 말에 의하면 이 한덕수 씨가 나중에 이걸 이제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그 원래는 윤석열 씨가 혹은 강희구 씨가 윤석열 씨에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작성을 해갖고 자기가 작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없애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강희구 시장은 그거 없애면 안 되는데 왜 없애라고 했는데 이런 취지를 얘기를 자기가 해줬는데 윤석열이가 너무 호기롭게 그래 없애줘라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럼 거기서 이제 코를 꿰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를 꿰게 됐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코를 깼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하고 내가 알게 되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방조하기로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한덕수 얘기만 합니다만은 이상민 얘기하고 합쳐서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그 이상민 장관이 그날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김장? 기차표도 원래 늦은 시간이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초청된 게 송미령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모 행사를 하는 호스트 장관이 이상민이 갑자기 송미령 장관한테 말합니다. 나 오늘 지금 급히 올라갈 일이 생겼는데 대통령 행사가 생길 것 같다. 이래가지고 KTX 표 알아보고 난리를 났는데 송미령이 황당한 거예요. 이건 자기 행사인데 나한테 다 떠맡기고 올라간다네. 이래가지고 갔는데 송미령 장관은 제 시간에 올라온 게 한 9시 45분쯤 용산역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때 부속실장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송미령 장관이 용산역에서 용산이니까 가깝잖아. 그러니까 10시 10분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이상민 장관이 벌써 와 있는 거야. 그랬는데 거기 송 장관도 일찍 도착했는데 더 일찍 해서 이것 때문에 일찍 뭐가 왔구나. 송 장관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옆자리에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맞은편 옆자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여기에 송 장관이 가서 앉은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서류도 미리 봤다. 일정도 그날 앞당겨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가 놓고 멀리서 단전단수 쓰인 쪽지를 봤다. 여기에 상당한 불일치가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겪은 행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민 전 장관 말이 되려면 그거 있잖아요. 요새 그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던데 꽃갈인데 요렇게 쓰고 여기 구멍이 있고 요렇게 보고 다녔어야 되는 거야. 와가지고 그 우연히 저기 단전단수가 보였어야 되는 거지. 그 꽃갈이 뭔지 알지만 모르고 싶다. 왜? 너무 오래된 얘기야. 꽃갈이 뭐야? 안 모르는데? 이렇게 보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레크레이션. 요즘 뭐라 그래요? 요새 뭐라 그러나?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레크레이션이 없는 삶이네. 막 손도 긁고 난리 났어. 이럴 때는 저 집단지성을 또 봐야 돼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도 이제 조사를 받는 거고 이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 내용들을 함께 특검에서 지금 들여다보는 건데 앞서 우리 김한 기자가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얘기한 이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이게 이제 선을 할 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 들어가는 의원들이 보면 과거 뭐 현재 지도부 의원들도 많고 그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장동혁 의원도 여기 들어있고요. 네. 근데 이걸 송원석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선언하겠다라는 내용이다.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맨날 그냥 입만 열면 이재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이제 후과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 잔치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면에서 특정하게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저쪽에서 너무 과하게 나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늘하다고 말씀을
한 이유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겉으로야 지금 이렇게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이미 아까 뭐 코를 깼다라는 표현 쓰셨지만 지금 이미 엮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드러나냐 어디까지 드러나냐 이 문제가 남은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한 지금 그리고 만약에 내년이나 뭐 이렇게 총선이 있다 그러면 물갈이를 하면 돼요. 그러지. 네, 근데 지금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총선이 많이 남아갖고 국민의힘이 안 바뀐다. 안 바뀌기 때문에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한 6개월 후에 있다 이러면 그때 국회의원들 다 그만뒀어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3년을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수사가 착착착 지내고 특별히 될 거기 때문에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선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또 나가면 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구는 탄탄하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망할 거다. 근데 이거에서 중요한 건 전 이거 같아요. 일단 그 45명이 처음에 그렇게 막 윤석열을 옹호하고 막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갔잖아요. 왜 그러지 저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저 사람들 이제 보니까 그 명단이 그 당시 명태균 게이트 한창 시끄럽고 그랬을 그렇죠. 때 항상 예. 문제가 된다고 연결되는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명 촉구하고 지금 특검에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연결관계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건 빼박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가 이건 인적 청산을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이 특검에 맡기면 된다. 자연스럽게. 특검이 청산 다 해준다. 그러니까 방탄만 하지 마라. 그게 혁신이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인적 청산 이런 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도 정치 투쟁이고 국민의힘도 그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을 3년 앞두고 있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 같은 게 이제 국회로 돌아오면 민주당 의석수로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지금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상 속수무책이에요. 네. 뭐 방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한 수사하는데 그거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해봐야 그 논리는 안 먹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수사는 가는 거고 지금 이제 대표에 출마한 사람들은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법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수사 과정에서 이 내란뿐만 아니라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 다 됐든 연결된다 다 그러면. 해서 체포동의안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한두 번 그렇지. 막았다고 예. 칩시다. 근데 이거가 제가 볼 때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막아지지도 않고? 막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거에 대한 방책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그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전한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